깍두기 가계부 3년, 저희의 순 자산은 2배가 되었습니다. 굿노트로도 출시되었습니다. 가계부 쉽게 쓰는 법, 돈 빠르게 모으는 법,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무려 14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파리네 수담여사입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5살, 9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고 위로는 양가 부모님을 금전적으로 부양하는 3040 세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깍두기 가계부를 쓰면서 고정지출을 제외하고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월급 가지고는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수입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도 열었고 그다음에 또 재테크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월세 수입도 받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연 1,500만 원의 부수입을 모으게 되었고 3년간 순 자산이 2배로 불어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돈이 불어나니까 역시나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유 오피스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이제 온라인 부업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생각만 하다가 그럼 우리가 그냥 공유 오피스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도 둘러보고 몫이 아주 좋은 상가까지 다 알아봤어요. 지하철역 앞에 있고 관공서가 근처에 있어서 이제 볼 일들 다 볼 수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까지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데를 찾았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전공한 친구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봐야 되죠. 맨 처음에는 상가 월세가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대출 이자가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를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들어요. 뭐 각종 관리비서부터 시설을 유지하는데 많은 부대 비용이 들 거예요. 그 유지비도 따져봐야 되고 저희가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오피스를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들 거예요. 이 모든 비용보다 공유 오피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더 많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오피스의 최대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공유 오피스 한 달 사용료 곱하기 방 개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건비라도 절약을 해야 해볼 만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할까? 하고 무려 14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를요 그만둘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공유 오피스를 운영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겨요. 직장인보다 시간 활용이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쇼핑몰과 유튜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생길 거고 그걸로 인한 수익도 더 늘어날 테고 그리고 지금은 공유 오피스 하나를 운영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이런 비슷한 부류의 사업들을 더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아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공유 오피스가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곳에는 근처에 많이 없어서 지금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면 이제 한 1, 2년 운영하다 보면은 리모델링도 해줘야 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회사는 다 갖추어진 인프라 안에서 저한테 맡겨진 업무만 하면 월급이 나와요. 꼬박꼬박 나와요. 그것도. 근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도전할 용기가 없는 걸까요? 저는 안정적이고 월급이 더 가성비 있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를 받기는 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가기엔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성격이 이런 걸 어떡해요.
부자 마인드랑은 거리가 참 멀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부자 돼보려고 절약도 하고 유튜브도 쇼핑몰도 이제 떡상하길 기대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게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직장에 취직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떡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퇴사의 꿈을 또 경제적 자유의 꿈을 접은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무리한 도전은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은 접은 것 뿐이에요. 제가 만약에 20대 싱글이었다면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것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벌면 되니까요. 요즘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가지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을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눈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잃는 것 없이는 얻는 게 없거든요. 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건 뭐 사업을 하던 이제 큰 돈을 벌겠다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은 성공하기까지 맘 졸이는 시간도 겪고요. 또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도 내가 다 떠안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중박이 날 수도 있고요. 그냥 직장인 월급만큼 아니면 그 이하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저가 이렇게 영상에서 퇴사를 하고 무언가 또 이제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못하는 내가 되게 바보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 뒤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긴장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건 뭐 사업을 하건 간에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남이 져주지 않아요. 순간순간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서 살아가는데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말에 휘둘리며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저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엿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기회를 엿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기회가 또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20일까지 깍두기 가계부 쓴 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